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탈북민들을 교체에 필요한 탈북민들 150명을 특별하게 연수하고 있다.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접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이 김정은 정권 교체에 필요한 북한의 탈북민 150명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가열찬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시오. 거저 이 제목만 딱 들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탈북민들 150명을 특별 교육, 특별 연수를 시킨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좀 가열차게 눌러주셔야 생계에 도움이 되겠으더래. 자, 바로 이 내용인데 2019 공공외교 및 국제방송에 관한 종합연례보고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미 국무부 산하의 이 외교 공공위원회가 발표한 2019 종합연례보고서인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탈북민 150명들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나가서는 각 분야에 맞는 이 탈북민들을 150명을 미국 정부가 꾸준하게 뭐하고 있다?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역시 미국은 틀리구나. 우선 이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위한 이 탈북민들 150명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제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도 갔다 왔으니까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확실하게 김정은이를 조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딜이 그냥 비끄라 매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그동안 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씩 행했던 보이지 않는 발톱들에서 드러납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미 국무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발표한 거죠. 미 국무부가 무엇을 발표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정의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미 국무부 산하의 정의에 대한 보상,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신고를 하면 정보의 가치에 따라 $500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도 충격이었죠.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후에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그 신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함부로 불법 거래를 하는 걸 신고를 하면 돈 주겠다. 저도 신고를 했으니까. 저는 신고를 했는데 왜 미국 손님들 연락이 없어요?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어쨌든 이것도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더 센세이션했던 거는, 놀랬던 부분은 무엇이냐?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던 것이 뭡니까? 올해 1월 초에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인도태평양 정책 시행에 $25억 투입했다. 이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아리아법, 아시아 안심법인데, 중국과 북한을 들이조이는, 비끄라매는 이 추가 예산을 25억 정도를 책정을 해서 별도로 북한과 중국의 불법 거래를 막는, 쉽게 말해서 이 응용 자금으로 쓰겠다. 이게 아마 이렇게 이 아리아법, 아시아 안심법을 통해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금액 $25억, 이건 아마 미 대통령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뭐겠습니까? 중국의 인도태평양, 이 소위 말하는 이 해상 실크로드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김정은과 중국이 행하는 불법 거래를 계속 감시하는 돈을 확보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미 국무부가
얼마 전에 1월 13일 날 뭘 발표했느냐. 김정은 체제 붕괴용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 이게 이제 작년도 11월 달과 올해 1월 달 이 2차에 관해서 공모를 했는데 여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관련된 컨텐츠, 그것이 USB든 또 문화 작품이든 혹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CD, 알판이든 SD, 유심 카드이든 어쨌든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컨텐츠도 많게는 300만 달러, 적게는 75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미 국무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말려 죽이기, 다시 말하면 육자회담이나 국제적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김정은을 잡을 수 없겠구만 기래. 고저 이 새끼 숨통을 끊으려면 뭐냐? 돈을 풀어서 인권과 문화, 나아가서는 이 북한 내부의 봉기, 이런 걸로서 붕괴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때까지 쭉 설명해드렸던 뭐냐, 미 국무부가 달라졌다래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외에도 NED 자금이라고, 민주주의 기금 자금이라고 또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북한 인권만 전문으로 하는 1100만 달러를 책정을 했지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 탈북민들과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디리치는 새로운 전략들의 그 발톱의 날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일 수도 있죠. 자,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거나 또 혹은 김정은 체제 제거 후에, 교체 후에 북한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 뿌리, 또 학습, 그거에 대한 확장, 이 연동, 이런 걸 하려면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탈북민들이거든. 그런데 이 탈북민들을 벌써 몇 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2018년부터 대대적으로 탈북민들 15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자, 미 국무부 산하에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미 의회의 권한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2019 공공외교 및 국제방송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글로벌 미디어국이 실시하는 각국의 주요 공공외교와 글로벌 미디어 활동을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우리가 2018, 19년 뭐 했는지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딱 발표했는데 이 연례보고서의 제목은 굉장히 노멀해요. 그냥 2019 공공외교 및 국제방송에 관한 종합연례보고서, 이렇게 좀 노멀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이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 외교의 공공외교 이니셔티브가 점점 경쟁적인 글로벌 정보 환경에서 효과적임을 보장하면서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강조한다며, 나아가서 2018년 회계연대회 미 정부가 공공외교를 위해 집행한 예산과 명세를 소생하게 담았는데, 이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을 공공외교의 1순위에 우리는 올려놓고 이 교육을 시켰다라고 딱 명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 국무부 산하의 공공외교위원회가, 외교자문위원회가 북한의 재건을 위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제거를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나아가서는 왜 김정은 정권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 또 김정은 정권 제거 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아주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정부 대북 공공외교, 비핵화, 인권 집중, 탈북민 150명 미국 연수. 미국의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공공외교를 1순위에 올렸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 외교 정책을 목표에 두고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며,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를 증진한다. 나아가서 국제 안보와 평화에도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공공 외교 대상들에게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을 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쳤으며 특히 이번 연수에 참여한 탈북민 150명은 북한 재건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인용을 했습니다. 150명이 지금 이 북한 재건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뭐겠어요? 북한 재건, 김정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또한 관계자들과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탈북민 150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조명, 또한 민주주의적인 북한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나아가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조하고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미디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소리방송의 핵심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이 미 공공외교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약 150명의 탈북민들이 북한 재건을 위한 이 미국의 프로그램을 직접 연수를 했다. 나아가서는 어떤 부분들에서 강조가 되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를 좀 소상하게 보면 소름 돋는 것들이 그냥 대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2019 공공외교 및 국제방송에 관한 종합연례보고서의 핵심은 딱 요걸로 요약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자, 미 국무부 이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 탈북민들에게 미국 기자들, 디지털 매체 관계자들,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위협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외교관과 미군 당국자, 학자들, 비정부 기구 관련자들을 연결시키는 보도 관련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인권 탄압과 독재자 국가들의 정권 교체 사례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시장경제의 수립에 따른 과도적인 역할, 뭐예요? 과도적인, 김정은 제거 후에 과도적인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과도적인 역할에도 많은 지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에 맞춰서 공공외교 프로그램도 국제 결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죠.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에 따른 공공외교의 1순위의 의미는 무엇이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대한 폭넓은 시도이다. 탈북민들 150명을 김정은 정권 체제 이후에 북한 재건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번에 했던 150명의 탈북민들을 이 연수에 참여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나아가서 미 국무부는 이러한 활동과 이러한 효과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2019 공공외교 및 국제방송에 관한 종합연례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 국무부 산하의 미국 외교공공자문위원회가 탈북민 150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김정은 정권 제거 후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있다. 땡큐 USA, 자나케나 한미동맹.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김정은이는 말려서 다이. 우리 탈북민들을 내세우면 북한 정권의 붕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